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따스한 마음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서은이입니다. 올해로 48살이 됐죠.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지 벌써 23해째입니다. 학생들은 저를 천사 같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미소 짓고 화내는 법이 없으니까요. 남편 윤재민은 건설회사 부장입니다. 올해 51살이죠.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에요. 딸 지우는 23, 아들 서준이는 20이고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합창대회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죠. 방과 후에도 학생들과 연습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에 설거지까지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땀이 주르륵 흘렀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대 후반이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청소하다가 옛날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낯익은 트로피가 나왔죠. 1998년 전국 성악 콩쿠르 은상.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손끝으로 트로피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죠. 엄마, 이게 뭐예요? 딸 지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노래대회에서 받은 거야. 헐, 진짜요? 엄마가 노래를 했어요? 응. 꿈이었어. 성악가가 되는 게.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기했던 거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야근했어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샤워하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씻으러 간다는 게요. 평소엔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다가 씻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평소에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인데, 당신 향수 뿌려요? 응? 아, 회사에서 누가 뿌린 거 묻었나 봐. 그렇게 대답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죠. 설마 뭔가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은희야, 오늘 점심 먹으러 와. 어머니, 갑자기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면 어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싶다는데 와야지.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76살이에요. 전통적인 분이시죠. 며느리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너 요즘 집안일 제대로 하니? 네, 당연히 하죠. 재민이가 요즘 와이셔츠에 풀이 덜 먹었다고 그러던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제가 좀 바빴어요. 학교에서 합창대회 준비하느라. 일이 바쁘면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돼.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입 밖으로 나와버렸죠. 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식탁이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5월이 되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였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응, 괜찮아. 선생님이 좀 더워서 그래.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칠판에 악보를 그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없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요. 선생님, 우세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죠.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는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갱년기 증상이네요. 갱년기요? 네, 폐경 전후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갱년기라니. 저는 아직 젊은데, 48인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한약 치료가 있어요. 우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갱년기.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왜? 어디 아파? 갱년기래.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라니.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다 겪는 거잖아. 엄마도 겪으셨고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어요. 위로받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 무심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라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6월 어느 날 친구 미란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요. 미란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36에 이혼하고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죠. 은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갱년기 증상,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죠. 은희야, 너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남편이랑 제대로 얘기해 봤어? 해봤자 소용없어. 남자들은 몰라. 그래도 내가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화면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왜 뒤집어 놓고 봐? 응? 그냥. 그때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남편이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죠. 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야? 회사 후배. 여자야? 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 후배. 밤늦게 카톡을 보내는 여자 후배라니. 7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죠.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주말에도 회식이 잦았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회식이 끝나? 2차, 3차 갔어. 누구랑? 팀원들이랑.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 냄새. 달콤하고 화사한 냄새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욕실 문을 쾅 열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뭐? 남편이 샤워를 멈추고 커튼을 젖혔어요. 와이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나. 서연이가 뿌린 거지? 미쳤어?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고 휴대폰은 뒤집어 놓고 이게 정상이야? 회사 일로 바쁘다니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힘들어. 승진 심사 중이라고 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데?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하다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서준이가 나왔죠.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서준아, 들어가 있어.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빠한테 왜 그래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남편 편을 들다니. 너도 아빠 편이구나. 편이 어딨어요. 엄마가 갱년기라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다음 날 미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얘기했죠.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봐 줄까? 내 남편 회사가 어딘데? 강남 어딘가에 있어. 오케이. 내가 한번 봐볼게. 며칠 후 미란이와 함께 남편 회사 근처에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렸죠. 6시, 7시, 8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희야, 저기. 미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회사 건물 앞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죠. 날씬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뭔가를 건넸죠. 서류 같았습니다. 여자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저 여자가 서연이겠지? 그런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역시 뭔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10시쯤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김서연이가 누구야? 남편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아? 다 봤어. 당신이 그 여자랑 웃으면서 나오는 거. 잠깐만, 오해야. 오해? 매일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 나고 휴대폰 숨기고 이게 다 오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는 팀원이야. 프로젝트 함께하는. 그래서 매일 늦게까지 같이 있는 거야? 프로젝트 마감이 촉박해서 그래. 그리고 나 지금 승진 심사 중이라고 했잖아. 그럼 왜 휴대폰을 숨겨? 왜 내 앞에서 당당하게 보지 못해? 숨긴 게 아니라 일 얘기라서 그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 딸 지우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휴대폰 봤어요. 뭐? 아까 아빠가 씻는 동안 몰래 봤어요. 서연이라는 사람이랑 나눈 대화. 무슨 내용이었어? 진짜 일 얘기뿐이었어요. 프로젝트 보고서, 회의 일정, 그런 것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해한 걸까요? 근데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얼굴도 창백하고. 응, 엄마가 좀 힘들어. 병원에서 뭐래요? 갱년기래. 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죠.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두네요. 엄마가 힘든 걸 몰라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다음 날 남편과 다시 대화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나 봐. 은희야,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든 걸 몰랐어. 당신은 정말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압박받고 집에 오면 또 싸우고. 그럼 갱년기가 뭔지라도 알아봤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나이 들면 다 겪는 거 아니야? 화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이해받을 수 없었죠.
내가 병원 치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아픈 게 문제예요? 당신이 날 이해 안 해주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어야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요. 남편이 방문을 열었죠. 어디가? 집 나갈 거예요. 은희야, 진정해. 진정이 안 돼요. 이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로 미리 얘기했죠. 어서 와. 일단 들어와. 미란이는 카페 위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당분간 여기 있을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가 정말 이혼할 건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 건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 갱년기 때문일까? 아니면 남편 때문일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학교에는 병가를 냈죠.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에 카페에서 작은 공연 있어. 같이 내려갈래? 무슨 공연?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 동네 주민들 위한 공연이야. 관심이 갔습니다. 성악이라니. 저녁 7시 카페로 내려갔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놨더군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중년 여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죠. 목소리가 아름다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자분이었어요. 오솔레미오를 불렀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도 한번 해봐. 나, 무슨 소리야? 내 꿈이었잖아. 성악가 되는 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었죠. 근데 연습도 안 했는걸. 괜찮아. 한번 해봐. 다음 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발성 연습 영상을 찾아봤어요. 아침마다 카페 문 열기 전에 연습했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났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란이가 제안했어요. 은희야, 영상 찍어서 SNS에 올려볼까? 영상? 응. 내 노래하는 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요. 아베 마리아를 불렀죠. 미란이가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100개가 넘었죠. 조회수는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천사 같아요. 왜 이제야 이분을 알았을까요? 프로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어주다니, 인정해주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시간이요. 10월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려 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죠. 엄마, 지우와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죠. 남편도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왔어? 응. 밥 먹었어? 아니.
내가 라면 끓여줄게. 남편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은 엉망이었고 욕실도 지저분했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다니. 라면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제 알았어요? 응. 너무 힘들더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회사 일하고 집에 와서 이거 다 하려니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나 학교 합창단 말고 지역 성악 동호회 다닐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노래 배우고 싶어요. 내 꿈이었잖아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동호회?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집안일은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회사 다니잖아. 나도 회사 다녀요. 학교가 회사죠. 말다툼이 시작될 뻔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머니, 왜 오셨어요? 재민아, 잠깐 나와봐. 남편이 시어머니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귀를 기울였죠. 재민아, 너 며느리한테 왜 그래? 엄마, 은희가 요즘 이상해요.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동호회 다니겠대요. 그래서 며느리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지. 네.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요? 평소에는 며느리가 집안일 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젊을 때 참았던 거 후회돼. 며느리한테 미안해.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나 좀 보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은희야,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며느리가 집안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머니도 갱년기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그땐 그런 말도 없었어. 그냥 미친년 취급받았지.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마. 하고 싶은 거 해. 노래하고 싶으면 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마음을 나눴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진짜요? 응. 부장에서 이사 됐어. 축하해요. 고마워.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희야, 동호회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왜요? 이사 되면 더 바빠질 것 같아. 집안일 좀 부탁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었어요. 당신 승진은 축하해요. 하지만 나도 내 꿈 찾을 거예요. 은희야, 가정이 먼저잖아. 가정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평행선이었죠. 11월 초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승진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가족들도 초대받았죠.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했어요. 남편의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날씬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김서연이었죠. 아, 서연이. 고마워. 사모님,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부장님 덕분에 제가 프로젝트 잘 마쳤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네, 부장님이 프로젝트 기간 내내 항상 말씀하셨어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거였어요. 부장님이 사모님 걱정 많이 하세요. 항상 사모님 얘기하시거든요. 서연이는 평범한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무 사이도 아니었죠.
제가 혼자 의심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은희야, 이제 오해 풀렸지? 응,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 의심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아니야. 내가 무심했어. 그때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괜찮아? 어지러워. 다음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죠. 고혈압이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회사 일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드셔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힘들었어. 알아.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남자가 힘들다고 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당신도 힘들었구나. 응.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받고, 집에 오면 너랑 싸우고, 너무 힘들었어.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힘들었던 거죠. 미안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나도 미안해. 내 갱년기를 이해 못 해줬어. 그날 밤 딸 지우가 부모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요. 엄마,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지우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두 분이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는 갱년기로 힘들어하시고, 아빠는 회사 일로 힘들어하시고, 둘 다 힘들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면 안 될까요?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지켜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서준이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빠가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들어해요. 며칠 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성악 동호회 다니고 싶어. 은희야, 알겠어. 근데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정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나를 잃으면 가정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도 가사 분담해요. 우리 함께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왜 안 돼요? 당신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은희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이기적? 23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내 꿈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기적이에요? 그래, 알겠어. 내 마음대로 해.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미란이가 미리 준비해 준 거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혼해야 할까? 고민됐죠. 나 이혼할 거예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진정해. 진정이 안 돼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네 식구가 모두 모였어요. 엄마, 아빠, 정말 이혼할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빠가 날 이해 못 해주니까. 그때 아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뭐? 남편이 놀라며 서준이를 쳐다봤어요. 아빠는 회사만 다니잖아요. 집에 와서도 일하고, 가족이랑 시간도 안 보내고, 그게 행복해요? 서준아,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가족도 챙기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트로피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받았던 성악 콩쿠르 트로피요. 너 이거 받았을 때 영상 찾아봤어. 영상? 응. 유튜브에 있더라.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1998년 전국 성악 콩쿠르 영상이었어요. 24살에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죠. 영상 속 저는 빛났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죠. 은희야, 미안해. 남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내가 내 꿈을 빼앗았구나.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여보, 나도 갱년기에 대해 공부했어. 책도 읽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상담받았어. 진짜? 응. 갱년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겠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변할게. 가사도 분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 응. 약속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내 성악 발표회 있다며? 응. 동호회에서 작은 발표회 하기로 했어. 나도 갈게. 가족들 다 데리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났죠. 다음 달 1월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악 발표회가 열렸어요. 작은 무대였지만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죠. 객석에 남편과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친구 미란이도 있었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You Raise Me Up이었어요.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제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노래는 계속됐죠. 객석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 지우도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 서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죠.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이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여보,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힘드네. 그치? 매일 하는 거 상상해봐. 남편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성악 동호회를 계속 다녔어요. 주 2회 연습했죠. 남편이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하셨어요. 이제는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응원해 주셨습니다. 은희야, 내 노래 정말 아름답더라. 감사해요, 어머니. 나도 젊을 때 꿈이 있었어. 한복 디자이너. 근데 포기했지. 어머니, 너는 포기하지 마. 계속해.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이에요. 저는 지금 지역 문화센터에서 성악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명예퇴직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지만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딸 지우는 결혼했습니다. 남편감은 가사를 함께하는 남자였어요. 지우가 말했죠. 엄마, 저는 엄마처럼 혼자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잘 골랐어. 아들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잘 이겨냈지? 응. 갱년기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근데 당신이 이해해주니까 견딜만 했어. 나도 배웠어. 상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갱년기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었죠. 남편도 변화할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소통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남편이 무심해서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남편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문제였죠. 갱년기를 겪는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요. 그리고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갱년기로 힘들어한다면 이해해 주세요. 무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해 주세요. 갱년기는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외롭지 않으려면 가족의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 꿈을 찾았고 가족도 지켰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잘 이겨냈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처럼요. 48배 다시 꿈을 찾았고 50이 되어서도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더 강해진 당신을 발견할 겁니다. 저처럼요.